지브러시에서 크리처 헤드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크게 덩어리를 쭉쭉 잡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컨트롤 누르고 외부 드래그하면 마스크 걸리죠. 이렇게. 또는 컨트롤 누르고 브러쉬로 칠해도 되죠. 마스크. 근데 드래그해서 박스로 이렇게 하는 게 빠르니까 이걸로 하고,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하면 반전되고, 이게 W 누르면 무브 툴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바깥쪽 이 회색의 요거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근데 보면은 여기는 중간이 엣지가 없으니까 뭐가 스컬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컬핑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이나메시를 한 번 더 걸어줘요. 활성화되어 있을 때 외부 컨트롤 누르고 외부 드래그에다 띄면 다 걸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를 늘리다 보면은 브러쉬 사이즈 한계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절대 사이즈라 그래요. 이거를 상대 사이즈로 바꾸려면 시프트 누르고 다이나믹을 두 번 클릭해주면 다이나믹이 꺼지면서 브러쉬의 사이즈가 한계가 풀립니다. 이렇게 화면 전체까지 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러쉬를 크게 써야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했을 때 쉽게 이렇게 구부러지도록 밴드를 걸어줄 수 있다. 자, 이제 슬슬 에일리언 머리에 대한 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해골 할 때 썼던 그런 브러쉬들을 하나씩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거 이게 그 19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에일리언 영화에 나오는 그 특수부장을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이 그거 쓰고 연기하거든요. 머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사실 분장 한 사람이 앞에 안 보여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왜 그 주인공들이 막 악당들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이 괴물들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아니 왜 저걸 못 잡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특수분장한 사람 앞이 안 보이니까 잡을 수가 없다. 당최 앞이 보이진 않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형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좀 올드한 타입의 그 옛날 에일리언 만들어볼게요. 그 덩어리에 대한 표현을 거의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충분히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쯤이면 되겠네 하고 그냥 다음으로 훅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히 작업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쓱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해두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좀 재밌는 거 해보면 되겠죠. 자, 면수 증가시켜가지고 파볼까요 좀. 이게 요 정도 묘사 단계에서 볼 때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묘사가 잘 안 될 것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실제로 해상도가 떨어지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해상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덩어리감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덩어리감이 안 맞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면을 증가시키면서 진행을 시키면 나중에 결국에 수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델링. 덩어리감에서 일단 밀리는데 덩어리감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묘사를 아무리 진행을 해봐야 그게 제대로 된 그게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면수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초반에 막 그 뭔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수정이 안 되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된 묘사가 안 돼가지고 뭔가 이상한데 지금 바꾸기는 조금 애매하고 몹으로 뭔가 땡겨보기에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돼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이런 느낌이죠. 옆으로 한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놓고 보면 조금 느낌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자, 이제 이 에일리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복되는 구조에 대한 거를 넣어 봅시다. 옛날에 맨날 밥 먹고 이것만 했어. 재미가 있기도 한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어려울 게 없다기보다 그냥 묘사만 꾸준히 하면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그게 되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뭘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덩어리감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따져보자면 이제 각 배우들의 얼굴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얼굴의 이제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일수록 특징 구분이 굉장히 빠르고 명확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어렵죠. 안 맞으니까. 그리고 얘도 에일리언이라고는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인간의 골격 구조랑 비슷한 형태의 그런 거를 맞춰주면 이게 되게 웃기는데 얘는 에일리언인데도 인간의 골격 구조랑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현실성 있어 보여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얘 외계인인데. 외계인인데 왜 인간의 골격 구조랑 비슷하게 맞춰줘요? 근데 그게 그래요.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아이 간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네. 되게 몬스터의 그 스컬핑이라는 게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징그럽고 막 디테일하고 막 이런 거 만드니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야 저런 걸 하겠나 싶겠는데 제가 몬스터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는 그 머릿속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그 되게 목가적인 풍경 아십니까? 그 초원에 막 바람 불고 소들이 풀 뜯어먹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 있잖아요. 내 머릿속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겁나 끔찍한 걸 만들고 있는데 왜 저게 뭐야 막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 아 편하다. 아무 생각 안 해도 적당히 나오는구나 이런 거.
이래놓고 보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의 기반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흔히들 오랫동안 봐오던 그런 이미지들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강렬함 또는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도 그게 상당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파 보인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보는데 아파 보이는 이미지, 이를테면은 굉장히 끔찍한 상처를 입은 부위의 노출 뭐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화상 입은 사람들이 있죠. 화상 입은 사람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봤을 때 나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경고 신호를 울려줘요. 왜냐면 그게 이제 사람의 기억의 어딘가에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너는 조심해야 돼라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딱 봐도 아파 보이잖아. 위험하다, 도망쳐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들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낼 때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그 막 뭐라 그래야 되지, 턱이 이렇게 있으면 턱 피부는 사라지고 근육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뭐와 똑같아요? 화상 입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한 게 1970년대 말부터 이제 헐리우드에 나오는 특수효과 분장팀의 특수효과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거기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인체 구조에 대한 그 정확한 묘사를 배우도록 아카데미가 설립이 되고 아카데미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영화업계에 진출하면서 디테일한 그런 작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뒤로 이제 헐리우드 쪽에서는 점점 뭐가 나오게 되냐면 기계적인 부품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묘사나 이런 것들에도 조예가 깊은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그 대표적인 헐리우드 영화들 중에 이제 최고봉을 찍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터미네이터라든지 에일리언도 그렇고 프레데터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니가 너무 귀엽게 돼버렸네.
이 에일리언의 헤드를 보면은 느낌을 대충 저런 식으로 잡아가면 되겠죠. 곤충과 사람 얼굴에서 뼈와 뭐 근육 구조의 절반 정도? 완전히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 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끔찍한 혼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의 묘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런 생물이 있을 수 없는데 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게 생겼다 묘사를 해주면 돼요. 결국은 이런 디테일한 구조를 파고 이러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과의 그런 저겁니다. 시간과의 싸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있겠죠.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작업을 할 때.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면 내가 이거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몬스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일 경우에는 조금만 틀려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려버리고 이건 그 인물과는 다르게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몬스터는 좀 그런 여지가 좀 적어요. 왜냐면 이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냥 그거를 굳이 막 안 캐물으려고 그래. 그냥 끔찍하게 최대한 표현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몬스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편하다 보니까, 몬스터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그런 디테일한 표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를 힘들어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정확히 묘사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뭔가를 딱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지? 이를테면은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치. 된장찌개는 된장찌개의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레시피랄 게 없어요. 예? 조개나 뭐 해산물을 좀 넣으면 해물 된장찌개, 김치를 넣으면 김치 된장찌개, 그 돼지고기를 넣으면 돼지고기 김치찌개, 버섯을 많이 넣으면 버섯 김치, 뭐 버섯 된장찌개, 뭐 막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는 재료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거를 휙휙 바꿔버리는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쉽게 우리가 형태를 바꿀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저런 음식들 중에 뭐가 있냐면 설렁탕이 있습니다. 설렁탕은 그냥 국물을 우려내는 거죠. 국물 우려내는 거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걔는 그냥 국물을 잘 우려내야 돼요.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 고기 양도 정량 맞춰가지고 딱딱 해줘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걔는 설렁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식을 할 때 이제 레시피가 완전히 정해져 있고 누구나 기억하는 맛을 내줘야 되는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사들이 요리를 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맛이 안 나게 된다면 사람들이 평가 절하할 거 아닙니까? 품평할 때. 이상해. 여기 집은 이상해. 음식이 이상하다.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 충분히 조심을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스컬핑 하는 것도 그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완벽하게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묘사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을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익숙해져 있는 특정 패턴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정밀한 그런 뇌의 그런 정밀한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뇌의 일부 영역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저거를 위해 존재해요. 우리 동네 사람인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인가?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동네 사람인가? 이게 소리, 말소리 이런 걸로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외모죠. 이 사람은 아시아계 사람입니까?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뭐 저기 뭐 아랍인입니까? 뭐 이런 거 따져보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세계 인종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구성을 바로 내밀고 보기 좀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지선다식으로 내주면 보는 족족 바로 맞힐걸요? 거의 안 헷갈려하고. 그럼 왜 그런 것이 가능한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런 뇌의 기능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발달해요.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 기능이 발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생겨도 이렇게 생겨도 요렇게 생겨도 다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요. 악은 적군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렇게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말하는 특수한 상황이란 국경지대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경지대가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거의 없어요. 캐나다 그렇게 땅덩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랑만 맞대고 있고 다른 나라 하나도 안 맞대고 있죠. 아니면 호주처럼 섬나라거나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다 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영국도 뭐 지네들 말대로는 뭐 영국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지만 그거 아시죠? 영국 그 되게 저기 지역 갈등 심한 거. 걔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랑 웨일즈 사람들이랑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맨날 싸워요. 서로 다른 애들이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볼 땐 똑같아 보이지. 둘 다 외국인이니까 아무리 봐도 지들끼리 왜 싸우고 있지? 근데 일본 애들도 그런 거 있거든요. 오사카 애들이랑 그 도쿄 애들이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교토 쪽도 또 다르고. 저기 어디야? 그 나가사키 쪽도 또 다르고. 다 다른 애들이거든.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충청도, 뭐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것처럼 조금씩 다른 거. 근데 그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수록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려고 그 능력이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었어요. 인간은 먹고 살 터전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 거기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여기 우리 땅이야 나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살았거든요. 수십만 년 동안. 그게 어디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굉장히 이런 묘사나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란 무엇이냐면 패턴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재해석해가지고 다시 재정렬하고 그러는 일인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꾸준히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들 내에서도 차이를 감지해낼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 그런 감지 능력 이런 거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채롭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그런 능력이 더 많이 배양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굉장히 투박하게 표현을 해도 특징이 너무나 잘 살아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흑인이다, 백인이다, 인도 사람이다, 아랍 사람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한국인은 묘사를 안 말해도 한국인이네, 여기도 한국인이네, 저기도 한국인이네, 이거 다 한국인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차이를 찾으려고 뇌가 굉장히 머리를 막 반질반질 돌려대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지? 어떤 특성이 있지? 얼마나 다르지? 어디는 어떻지? 이러면서. 근데 그게 결국 생존 본능인 거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 아기 때 그 능력이 발달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엄마를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왜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서로 막 이렇게 막 다리 밑에 새끼 놓고 이렇게 품어주거든요. 얼지 말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들은 다 낮에 뭐하러 가요? 그 새끼 먹이려고 사냥하러 가거든. 안 그러면 이제 먹이 사냥을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돌아왔는데 딱 보면 수십 마리의 펭귄, 똑같이 생긴 새끼 펭귄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럼 뭘로 찾냐? 걔네는 목소리와 저걸로 찾아요. 그 변 냄새, 똥 냄새, 똥 냄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목소리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키웠다, 얘가 어느 정도 컸다, 뭐 이런 거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냄새로 찾는데 그 동물들은 냄새가 더 강하대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의존도가 더 세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새끼를 찾아와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긴 해. 눈으로 보면은 불과 몇백 미터 안에서 봐야 이제 겨우 구분이 가능한 거니까. 인간은 근데 눈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능들이 퇴화해 버렸거든요.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 본능으로 남아있는 것들 중에 이게 좀 전혀 관계없는 얘기이긴 한데 강아지한테 남아있는 늑대의 특성이 있거든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울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울링? 그 왜 늑대들이 아우 하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 앞에서 자꾸 해주잖아요. 강아지가 합니다 그걸. 지도 왜 하는지 몰라. 근데 그냥 해요. 이게 뭡니까? 본능 같은 거죠. 인간은 어떠한 본능이 있냐면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감정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성인이 된 다음에. 애들일 때가 더 세요. 애들일 때는 어떤 감정 공유가 있냐면 이유가 없는데 아이들 앞에서 웃어주면 아이들이 웃어요. 이유가 없는데 아이들 앞에서 울면 같이 울어줘요.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요. 일종의 학습 같은 거죠. 그래서 육아 환경에 있어서는 감정의 공유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새 보면은 막 말을 할 때 뭐 그런 거 있거든. 사람들한테 너네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거든. 근데 감정은 한켠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인간의 정신을 보호해주는 안전핀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걔가. 정신 박살나지 말라고. 이제 그게 박살이 나면은 그 뒤로는 이제 그 온갖 정신 질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 것이 이제 우울증이죠. 혼자 완전히 고립돼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몬스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밌다. 재밌죠? 이런 딴 얘기를 하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을 비우고 해도 할 수 있다. 똑같지 않아도 되거든. 이후부터는 묘사만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면의 카운트 수가 지금 현재 50만 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50만 개 정도 되었을 때
이거보다 한 2배로 늘려줘야 됩니다. 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문질러주고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태까지는 그럼 뭐였어요? 여태까지 형태 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클로즈업 같은 거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이빨 막 드러내면서 막 으르렁거리고 그런 느낌 나는 그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묘사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빨이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로 모델링을 하고 이러는 스타일이 어떤 때까지의 모델링 스타일이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14년 전 이때께 만들어졌던 다크소울 1, 다크소울 2 뭐 이런 데 나오던 몬스터들 있거든요. 그런 몬스터들 만들 때 썼던 기법입니다. 상당히 올드한 기법이고요. 요새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 다 따로 걸리고 따로 준비해줍니다. 요거 일단 연습용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막 잔뜩 엉클어진 것 같고 규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규칙 같은 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맺고 끊음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디는 어느 쪽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거를 확실히 표현을 해줘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아, 저기가 저래서 저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까지 판별하게 되면 그때 무슨 말을 하겠죠? 이제 와, 이거 진짜 사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적이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뭘 느끼게 되는 거냐면 그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그 작품의 깊이에 대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꼼꼼하게 잘했다, 신기하다, 뭐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요즘 얼마 전에 나왔던 게임이 스콘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플레이 타임은 되게 짧은데 근데 이제 그게 그 우리 에일리언 이 캐릭터를 탄생시켰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HR 기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게임인데 보면 볼수록 기괴하거든요,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괴하고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마치 진짜처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디테일함에 있습니다. 꼼꼼함.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데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파다 보니까
진짜로 있을 법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 그런 저기 가상의 그런 작품들을 볼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 심리라는 것이 그것이 작동 원리가 완벽하고 실제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같기를 원하는 거지 진짜이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로 뭐 엄청난 끔찍한 거죠. 근데 비슷한 현상이 저런 단위에선 일어납니다. 미생물 단위에서는 많이 일어나죠. 프레데터랑 되게 비슷한 애가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데 백혈구라는 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걔가 진짜 어마어마한 포식자거든요. 상식을 쪄내. 에일리언 저리 가라지. 닿으면 죽거든요. 몸 안에 살고 있는 슬라임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대충 한 이쯤. 여기에서 이제 막 이런 그 근육의 그런 뭐라 그래 섬유질 같은 느낌을 표현을 막 잔뜩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더 재밌는 그런 묘사가 되겠죠. 해주면 돼요. 뭐 요런 데도 일부러 이렇게 막 그어놨었거든. 저는 표현에 대한 거를 만들어 보려고. 이것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파가지고 정말로 막 이렇게 뼈가 툭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묘사를 막 해준다면은 더 재밌는 묘사가 될 겁니다. 이 시간 관계상 일단 요 정도까지 해두고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쯤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